안녕하세요. 36대 학생 친구분들. 하창한 멘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격의 장단점, 작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내용 중에 좀 중요한 게 해당 문제가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좀 제시하면 좋아요. 이거를 제시하면 좋은 이유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좋은 이유가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면은 뭐 300자처럼 짧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 500자나 1000자나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 때 굉장히 작성하기 좀 편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단점을 작성할 때, 업무를 할 때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 거는 좀 배제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단점은 뭐 진짜 화가 너무나도 많이 난다. 그래서 사람이랑 얘기할 때 뭐 때리거나, 뭐 물론 그런 걸 적상하지 않겠지만 이제 뭐 때린다거나, 아니면 뭐 신경질을 낸다거나, 아니면 쌍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뭐 좀 너무 극단적인 단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좀 부정적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뭐 혐오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은 좀 제외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그냥 올고지 다 쓰라고 그 항목을 준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단점이 어떤 게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그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사실은 이런 제시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작성해 주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뭐 300자나 200자 이렇게 굉장히 짧은 부분에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단점이 이렇게 인식 이후에 바뀌기 때문에 결국 장점처럼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겠죠. 우리 사람들은 잘 안 변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바뀌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장점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점으로 바꿀 수 없다면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학생 중에 이제 단점을 좀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거는 좀 고민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서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좀 두고 이제 세 번째 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영상 시간을 이제 뭐 너무 길게 하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뭐 다 하면 당연히 또 시간이 3, 40분 가겠죠. 그래서 일단 분량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조금 덜 했어요. 덜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들을 조금 이제 수치를 조금 넣어주면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넣어봤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조금 만들어가 봅시다. 일단 첫 번째가 자신이 모든 업무의 흐름을 알려고 한다. 이게 결국에는 완벽주의거든요. 제가 이 친구한테 면접할 때 본인은 조금 완벽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해준 적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이 본인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왜 이렇게 지금 소제목을 달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제목을 다는 연습들을 계속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냥 단순히 짧게 고민을 해서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 지금 일단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글들을 많이 작성을 하면 점점 더 이제 이 소제목 다는 게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연습을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완벽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는 이게 이제 장점에 속합니다. 사실은 완벽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흐름을 알려고 한다라는 거는 사실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이유를 일단은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점을 작성할 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게 이제 뭐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신의 역량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의 단점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면접관들이 좀 갈리는 부분이에요. 어떤 면접관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을 단점으로 그냥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장점인데 왜 단점을 썼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면접 질문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제시한 것처럼 왜 이 부분을 단점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답변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답변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이제 있습니다.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반대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접속어니까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경험적, 역량적 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이해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게 300자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거에서 인식을 했다. 여기까지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 이 방법이에요. how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해서 이제 액션이 된 거죠. 행동을 한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앞서 제시한 것처럼 이제 인식을 했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으로 바꾸고 있다. 이제 업무에서 이제 성과를 높이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300자고 이게 토탈 했을 때 한 280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300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글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일단 어떠한 이런 명확한 이제 좀 궁금한 부분들은 좀 제시를 할 수 있고요. 사실 300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뭐 이런 거 바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지 이 부분이 이제 면접도 질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고 뭐 어떤 식으로 결국 해결이 됐는지 혹은 어떤 이제 문제 발생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뭐 학점이나 뭐 팀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학점이 이제 망했다 라고 뭐 할 수 있겠고 뭐 공모전이면 당연히 뭐 수상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인턴을 했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선임과 조금 다툼이 발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들이 경험한 것들을 제시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하고 이에 따라서 면접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나올지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하반기 될 때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자기소개서에 대한 본인의 답변들을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제시를 하고 이 부분이 이제 합격을 했을 때 빠르게 면접을 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how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액션을 통해서 결과가 좋아졌다라는 거를 제시하는 거 라는 거를 이제 300자로 제시할 수 있고요. 또 500자로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뼈대는 요걸로 갖고 가겠죠. 뼈대는 갖고 가겠지만 이제 이 부분에 조금씩만 살을 붙이면 글자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합니다. 저의 단점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요까지는 뭐 똑같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다른 조언과 의견 충돌이 생기는 일이 많았다. 왜 많이 생겼겠어요? 당연히 모든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남이 하는 거에 간섭도 하고 이제 문제도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실 잘 하기는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잘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이건 잘하겠지만 이거는 상대적으로 잘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당 부분에는 본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류로 정리를 해서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공자님 말씀처럼 땡땡하면 좋지 않아?
이게 아니라 이제 뭐 A라는 상황에 대해서 뭐 B를 하고 C를 하고 D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요. 뭐 저는 매출 15%를 올리겠다. 말은 쉬워요. 말은 진짜 쉬워요. 매출 15% 올리는 거 말은 쉽지만 이게 이제 15% 올리는 게 사실 장난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얼마의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 얼마의 아웃풋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15%가 오른다.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계획안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나는 매출을 15% 올리겠다라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리는 거죠. 제가 그냥 뭐 저는 자격증을 잘 따요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자격증을 50개를 따봤고 이렇게 했을 때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하면은 더 빠르게 취득할 수 있어요. 내 말을 들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확실히 좀 신뢰성도 높아지고 상대방도 받아들이기가 편하죠. 내가 아는 거를 상대방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제가 자기소개서도 단순히 뭐 장점은 이렇게 작성하세요, 단점은 이렇게 작성하세요 라고 그냥 말하고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을 왜 제가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조금 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런 걸 이렇게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보고 이제 이 서류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좋다 라는 거를 제시했을 때 전달력이 더 좋아지고 우리가 이 양방향으로 바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소통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전달이 된다라는 거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는 기획 공부를 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결국에는 모든 업무를 잘 하기 위해 모든 업무를 알려고 한다는 거는 결국엔 완벽주의가 있는 거고 결국엔 PM이죠.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약간 리더십 부분, 뭐 장단점에서 장점 부분은 이제 리더십 같은 걸 좀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300자, 500자, 뭐 1000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짧은 뼈대, 핵심 뼈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소제목 제시하고 1단, 뭐 2단, 3단 이렇게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1단, 2단, 3단은 이건 거죠. 이거 1단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 제시, 그리고 이제 왜 이 부분을 단점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요. 2단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좀 길게 작성을 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단점을 이제 했는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고요. 3단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결과, 뭐 액션과 결과겠죠. 행동과 결과.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이 부분을 큰 카테고리로 적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0자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각각의 부분을 뭐 2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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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뭐 100자, 100자에서 800자 맞추면은 제가 제시했었던 80%가 넘기 때문에 무난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항상 뼈대를 잡아놓고 글을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 가지에 꽂히면 그 일에만 몰두한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정한다. 이 부분은 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 자체를 뭐 바꾸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위에 부분은 작성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임의로 빠르게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그냥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수정을 해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에만 집중하면 다른 색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에만 집중하면 다른 걸 보지 못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인지능력 관련된 책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에 집중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제목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그에 대한 생각만 한다는 것이 저의 단점입니다. 이것도 장점일 수 있겠죠. 장점일 수 있는데 일단 단점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업무 수행 속도가 느려져 동료에게 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 따라서 썼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하고 있다, 극복하고 있다 정도로 끝났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제시했었던 것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좀 넣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해보면은 6달 동안 진행한 결과 과거보다 업무가 느려지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70% 가량 줄었다. 그러니까 6달 동안 내가 꾸준히 일단 진행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장점에는 뭐 꾸준함, 이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장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엮어서 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일관성이 있고 내용의 일관성이 있고, 이 단점을 훨씬 더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었구나. 얘는 장점을 계속 활용해서 단점을 이제 장점화 시키는 이런 좀 멋진 친구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6달과 70% 가량만 제시를 하더라도 확실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와닿는 피드백이 나아간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시간을 활용을 해 이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70%까지밖에 극복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겠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거, 제가 5번째 좀 제시했었던 거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중요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 부분만 지금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벌써 시간이 17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점과 단점 동시에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단점에서 있는 부분들을 장점화 시켜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장점에다가 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뭐 장점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은 업무에 좀 연관되는 것들, 단점 같은 경우는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는 거에 하는 게 중요하지만, 장점 같은 경우는 업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거를 왜 물어볼까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항목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회사가 왜 인재를 뽑는지, 왜 자기소개서가 먼저 있는지, 그 다음에 왜 면접을 보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답들도 많이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단점도 왜 작성을 해야 되는가, 이 기업이 왜 이걸 도대체 물어보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고민을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300자, 500자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과제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계신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저한테 제시해 줄 때 이렇게 저처럼 뭐 300자, 뭐 500자, 뭐 소제목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과제 주실 때 이제 3번째 과제 주시는 거니까 이제 3회차 해서 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36대 취업 동아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게 유튜브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영상으로 첨삭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 그 댓글이나 이런 거에 메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제가 이 앞으로 설명란에 그 메일을 하나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거기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그 이제 내용들을 보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첨삭을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동아리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글의 소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요청을 드리겠고요. 메일 같은 거 보내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그 메일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메일에 대한 예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영상으로도 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네이버나 이런 데에다가 기본적인 메일 예절 같은 거 쳐보시면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해 보시면은 앞으로 회사 이제 처음에 입사하셔서 생활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딱 20분 맞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